롤드컵아 기다려라. LCK가 돌아왔다. 롤드컵 8강 진출팀들이 확정되면서 각 팀에 대한 기대치도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LCK팀 3팀 전부 놀랍게도 1등으로 진출했다고 하네요. 왕자의 자리를 되찾으러 온 SKT부터 롤드컵 로얄로드를 꿈꾸는 그리핀과 담원,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 IG, 슈퍼 캐리 머신, 도인비가 이끄는 펌플러스, 롤드컵 초대 우승팀 근본 그 자체인 푸나틱, 의외의 다크호스 스플라이스, 그리고 이 팀을 빼놓을 수 없죠. 세계 최강 빌런 G2까지.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8강 진출팀 중 4강에 올라갈 팀은 어떤 팀이 될 것인지 함께 보시죠. 먼저 살펴볼 팀은 LCK의 2시드 팀 그리핀입니다. 그리핀의 특징은 전라인 탄탄한 기본기와 이를 바탕으로 스노우볼을 잘 굴리는 것인데요. 그리핀의 스타일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실수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이기는 싸움만 하자입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역전을 잘 당하지도 않지만 역전을 해내기도 쉽지 않은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최근 미드 이즈리얼, 원딜 이렐리아 등 새로운 픽들을 쓰기도 하고 오히려 그리핀 쪽에서 변수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우승 후보 중 한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핀의 핵심 선수로는 정글러인 타잔, 서포터인 리엔즈 선수입니다. 그리핀 라이너들은 최상급 기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딜러형 라이너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서포터와 정글러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경기에서는 타잔과 리엔즈의 컨디션에 따라 경기의 난이도가 결정되겠네요. 다음은 세계 최강 빌런팀 G2 e스포츠입니다. G2는 정말 플레이 스타일이 매력적인 팀들 중 하나인데요. 깔끔한 한타로 승부를 짓기보단 상대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난전을 만들어 혼란한 틈을 타 승리를 쟁취하는 팀으로 유명합니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작은 하나의 틈을 선수의 개인 피지컬로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괴물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팀이죠. 하지만 이러한 G2의 스타일은 가끔 양날의 검처럼 너무도 큰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크게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리한 경기를 정말 빠르게 승리하지만 불리할 때도 정말 빠르게 지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G2의 핵심 선수로는 캡스입니다. 초반에 강한 라인전을 바탕으로 탑, 바텀 상관없이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이 정말 날카롭고 강력합니다. 전 라인을 전장으로 만드는 G2의 특성상 맵의 중앙에 위치한 미드가 잘 풀려야 게임도 잘 풀리겠네요. 이번 팀은 펌플러스 피닉스입니다. 일명 도인비 원맨 팀이라 불리는 LPL 1시드 팀이죠. 이 팀은 사령관으로 불리는 도인비 선수를 중심으로 게임을 풀어나갑니다. 조금 과장을 섞어 말하면 펌플러스 피닉스는 도인비에 의한 도인비를 위한 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도인비 선수의 예측할 수 없는 챔피언 폭과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돋보이는 팀입니다. 때문에 뱀픽 또한 미드라이너인 도인비 선수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게임이 도인비 선수에게 유리하게 흐름이 형성되면 대부분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는 편입니다. 한타의 시작 또한 대부분 도인비 선수의 챔피언으로부터 시작되기도 하고요. 결국 펌플러스의 핵심 선수는 당연히 도인비 선수인데요. 위아래로 로밍을 통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챔피언들을 선호하고 그 영향력으로 게임을 지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인비 선수가 잘 크면 무난하게 이기지만 도인비 선수가 못 크거나 다른 라인을 풀어주지 못한다면 게임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번 대회의 최대 이변으로 꼽히고 있는 LEC의 스플라이스입니다. G2와 푸나틱에 비해 기대치는 낮은 팀이지만 오히려 플레인 스테이지와 그룹 스테이지를 거쳐오면서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 팀이기도 합니다. 유럽의 젠지라는 별명답게 원거리 딜러 코베의 캐리력을 믿고 코베가 성장할 때까지 일명 존재감 있게 버티는 운영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팀의 핵심 선수는 코베 선수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팀 내 영향력을 끼치는 선수가 있죠. 그 선수는 바로 미드라이너 휴머노이드 선수입니다. 팀을 롤러코스터에 태우고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드는 선수로 유명한데요. 페이커나 캡스, 루키 선수 등 미드라이너 지표로만 따지고 보면 객관적인 실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고점과 저점이 극명하게 갈리는 일명 주사위형 미드라이너이기 때문에 방심하다가는 상대팀 또한 고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8강 경기 당일 휴머노이드 선수의 컨디션이 스플라이스에게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다음은 LCK의 다크호스, 담원 게이밍입니다. 사실 롤드컵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담원 게이밍은 상체가 매우 강하고 하체가 많이 부족한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플레인 스테이지 당시에도 상위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그룹 스테이지에서 IG, 팀 리퀴드 상대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바텀 캐리를 보여주면서 이제는 상하체가 모두 강한 완벽한 밸런스를 가진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플레이 스타일 또한 강력한 미드 정글을 바탕으로 탑라이너 너구리 선수 위주로 시팅해주며 최근에는 알아서 바텀도 타 팀에 비해 밀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롤드컵을 거치면서 완벽에 가까운 팀 스타일을 완성하였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핵심 선수는 서포터 베릴 선수인데요. 물론 너구리, 쇼메이커와 같이 캐리력 높은 선수들도 플레이 메이커이긴 하지만 베릴 선수는 이니시에이터로서의 능력이 출중하여 먼저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다만 가끔 콜이 엇갈리거나 허무하게 죽는 장면 등 불안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불안함을 피지컬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컨디션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뉴클리어 선수의 카이사, 야스오를 제외한 새 친구가 있을 것이냐도 중요하겠네요. 다음은 인빅터스 게이밍입니다. IG는 2018년 롤드컵 우승팀으로서 많은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그룹 스테이지 초반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더샤이 선수의 미친 캐리력을 포함한 IG의 특유의 폭발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탑미드의 강력한 라인전을 바탕으로 전투를 무서워하지 않는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키러브 선수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만큼 캐리력을 보여주기도 하죠. 다전지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만큼 뱀픽을 잘 준비한다면 8강 팀들 중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IG의 핵심 선수는 닝 선수입니다. 닝 선수는 이번 그룹 스테이지에서 후반부에 등장하였는데요. 예전만큼 날카로운 모습은 아니지만 나름 팀에 잘 융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여주던 그 날카로운 모습을 이번 8강에 보여주게 된다면 IG가 더욱더 무서운 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의 근본 초대 우승팀 명가 푸나틱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시즌 1부터 하셨던 분들이라면 푸나틱에 대해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텐데요. 유럽의 근본이라고 불리는 팀답게 비원딜, 원딜 조합 가릴 것 없이 모두 잘 쓰는 밸런스가 좋은 팀입니다. 상대로 하여금 트페, 유미와 같은 고정밴을 뽑아낼 수도 있어서 뱀픽 시 유리한 이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핵심 선수로는 바로 서포터 힐리생 선수인데요. 얼마 전 힐리생 선수의 파이크 플레이가 크게 화제가 되었을 만큼 정말 인상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입니다. 푸나틱의 주요 한타 장면들을 보면 힐리생으로 시작해 힐리생으로 끝나는 한타가 굉장히 많은데요. 유리하든 불리하든 무조건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시야 장악을 통해 이득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플레이가 상대팀에게 먹힌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줄 아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만약 힐리생 선수가 판을 만들 수 있는 파이크 혹은 레오나 같은 챔피언을 잡는다면 최소 그 경기는 상대팀 입장에서 절대 방심할 수 없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SK텔레콤 T1입니다. 불사 대마왕이자 슈퍼스타 페이커 선수가 있는 팀으로 우승 후보 중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페이커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실력이 매우 뛰어나 현재 8팀 중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고 있죠. 전 라인이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운영으로 라인전을 터뜨리며 그 중심에는 정글러 클리드 선수가 플레이 메이커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클리드 선수가 보여주는 절묘한 타이밍의 갱킹과 이에 맞춰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호응하는 팀원과의 호흡이 SKT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약점이라고 한다면 플레이 기복이 조금 있는 F2 선수 정도인데요. 가끔 허무하게 잘리는 경우가 몇 번 있긴 하지만 스스로도 피드백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마타 선수라는 든든한 보험이 있기도 하고요. SKT의 핵심 선수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정글러 클리드 선수입니다. 클리드가 보여주는 라인전 단계에서의 개입력, 어떤 챔프로든 한타에서 캐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오브젝트 싸움에서 강타 싸움도 항상 승리하는 클리드가 좋은 컨디션만 유지한다면 SKT를 무너뜨리는 그림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 바로 4강 승부 예측 시간입니다. 사신과 함께 재미로 알아보는 4강 승부 예측, 그럼 함께 보시죠. 먼저 8강 첫 번째 경기인 그리핀 대 인빅터스 게이밍입니다. 두 팀을 쉽게 비유하면 그리핀은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팀, 그리고 IG는 실수를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정반대 스타일의 두 팀 간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각 팀 분위기만 보면 그리핀은 이미 G2를 2번 연속 잡아내어 상승세를 달리고 있고 반대로 IG는 담원에게 2번 패배하여 한풀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IG의 핵심 정글러 닝 선수의 경기력 난조로 인하여 조금은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IG는 강력한 탑라이너 더샤이를 필두로 닝의 올라프, 앨리스와 같은 60형 정글러의 탑시팅을 통해 맵을 반으로 가르는 전략을 쓸 수 있으며 이 전략이 먹힐 경우 타잔의 영향력이 약해져 운영상 그리핀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리핀 입장에서는 탑에서는 최소 반반 정도로 버티면서 미드나 바텀 쪽 공격적인 다이브 및 교전으로 킬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느냐에 따라 경기의 흐름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IG의 3대1 승리 예측합니다. 다음은 펌플러스 피닉스와 푸나틱의 경기입니다. 일단 이 두 팀의 경기에서는 아칼리가 가장 핵심 키워드인데요. 현재 메타상 아칼리가 좋은 픽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롤드컵에서의 펌플러스 뱀픽에서는 아칼리를 전혀 선호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펌플러스는 아칼리를 밴하거나 아칼리를 무시하고 로밍으로 풀어내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반대로 푸나틱의 미드 네메시스 선수는 아칼리를 굉장히 수준급으로 잘 다루기 때문에 이 점에서 푸나틱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뱀픽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네메시스의 특패, 아칼리, 그리고 유미를 항상 염두해야 하는 펌플러스의 입장에서는 뱀픽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도인비 선수의 엄청난 챔피언 폭을 통해 참신한 미드 챔피언으로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준다면 충분히 푸나틱의 멘탈을 흔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펌플러스가 어떤 뱀픽을 준비해오느냐가 관건인 이 경기는 조심스럽게 3대2로 푸나틱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이제 8강 세 번째 경기 SK텔레콤 T1 대 스플라이스입니다.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8강 대진 중 가장 일방적인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기입니다. 스플라이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한계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상대를 만났지만 객관적인 지표를 보았을 때 모든 라인이 밀리는 건 현실이라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언제나 방심은 금물이겠죠. 스플라이스는 펌플러스를 이긴 전적이 있을 정도로 저력이 있는 팀이기도 하고 주사위형 미드라이너 휴머노이드의 주사위가 6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SKT도 절대로 방심하지 않겠죠. SKT 입장에서는 8강 이후의 경기를 생각해 가능하다면 본인들의 픽을 최대한 숨기면서 이번 경기를 준비하는 게 좋아 보이네요. 이 경기는 SKT의 압도적인 우세로 3대0 승리로 예상합니다. 이제 8강 마지막 경기인 담원 게이밍과 G2 e스포츠 경기입니다. 개인적으로 8강 대진 중 가장 치열하고 반전이 넘치는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상을 하기 전에 이 두 팀의 플레이 스타일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담원의 플레이 스타일을 간단히 표현하자면 초반에는 라인전 위주의 성장을 기본으로 하면서 잘 큰 성장을 바탕으로 교전을 지향하는 스타일인데 반대로 G2는 캡스 선수의 초반 미드라인의 주도권을 통하여 위아래로 움직이며 초중반 난전을 유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캡스 선수의 플레이를 쇼메이커 선수가 초반에 억제 혹은 압도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G2 스타일은 초반 라인전 단계부터 교전을 만들어내는 편이기 때문에 G2의 의도대로 흘러간다면 정말 피지컬 진검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동시에 강 라인을 시팅해주는 정글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는데요. 캐년과 얀코스의 최근 폼을 보았을 때 캐년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아 세트 3대2로 담원 승을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2019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8강 토너먼트 분석 및 4강 예측까지 해보았는데요. 오랜만에 LCK 세 팀 전부 8강에 진출한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라며 사신의 눈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